안녕하세요. 10분 동안 10분 즐기는 딥러닝의 에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STM이라고 하는 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STM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LSTM은 Long Short Term Memory의 약자로서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RNN이라고 하는 구조에다가 장단기 기억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신경망의 구조를 말합니다. 이렇게 리커런트 되는 이런 RNN 구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모듈 같은 것을 추가해서 장단기 기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형성한 것을 LSTM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LSTM에 등장하게 된 의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STM은 RNN의 Vanishing 또는 Exploding Gradien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이 되었는데요. 보시면은 이 다음과 같은 그림이 RNN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것을 한번 수식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HT, 여기 있는 HT라는 것은 하이퍼볼릭 탄젠트, 요거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니까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그 중에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렇게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에다가 히든의 웨이트, 그 다음에 이전의 히든 유닛, t-1의 히든 유닛 더하기 웨이트와 그 다음에 xt, 현재의 입력값의 곱셈 합,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이 t-1, h의 t-1을 다시 한번 펼쳐보면 이렇게 안에 식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연쇄적인 식,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연쇄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상에서 보시면은 두 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라는 것을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했을 때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그래프 개형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경망을 학습을 시킬 때에는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기 위해서 미분 함수인 도함수를 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한 도함수를 이렇게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인 어떤 정규분포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프로파게이션에 의해서 값을 전달하게 됐을 때 1보다 좀 더 작은 영역으로 오게 된다면 1보다 작기 때문에 점점 곱해지면 곱해질수록 더 작아져서 결국에 그라디언트가 0에 수렴하게 되는, 0으로 소실하게 되는, 이쪽으로 가도 0으로 계속 소실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0으로 소실하게 되는 베니싱 그라디언트의 문제가 생깁니다. 반면 그렇다면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러한 어떤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바운디드 되어 있는 시그모이드 형태의 함수가 아니라 렐루 펑션이라든가 여러가지 다양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이러한 익스플로딩 또는 베니싱 그라디언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H, 히든 유닛의 어떤 웨이트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점점 곱해지면 곱해질수록 이 똑같은 값을 쓰기 때문에 익스플로딩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반면에 이 히든 유닛과 곱해지는 그 웨이트의 값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또다시 베니싱 그라디언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절하기가 힘들고 까다롭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생각을 해낸 것이 바로 LSTM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LSTM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시는 RNN의 구조에다가 네모난 모듈을 추가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XT가 들어가서 A라는 신경망을 거쳐서 히든 유닛이 나오게 되고 이 히든 유닛이 다음에 입력값과 같이 연산이 되게 되는 그 구조를 RNN이라고 했습니다. 그 RNN의 구조 사이에 이런 네모난 모듈을 통과하게끔 해서 히든 유닛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유닛과 같이 계산하게끔 만들겠다. 그러니까 히든 유닛을 만들 때 이전에는 단지 어떤 단순한 신경망의 구조를 통해서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구조,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F라는 게이트와 I라는 게이트, O라는 게이트, 그다음 또 G라는 게이트, 이러한 게이트들을 통해서 히든 유닛 H의 값을 형성하고 그것을 다음 유닛으로 전달하겠다라는 것이 LSTM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요 사이에 HT가 나오기까지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복잡한 것들을 넣어서 조금 더 태스크에 적합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LSTM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보았던 LSTM과 RNN의 가장 큰 차이점인 이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듈은 HT라고 하는 히든 유닛의 라인과 CT라고 하는 셀 유닛, 셀의 라인, 셀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셀의 라인 간의 관계에 의해서 어떤 선형적이고 비선형적인 관계들에 의해서 값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LSTM입니다. 그래서 한번 수식으로 살펴보면 우선 단계적으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forget gate라고 하는 F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get gate 같은 경우는 HT하고 XT 플러스 1 이전의 히든 유닛의 값과 그럼 현재의 인풋 값이 각각의 weighted summation을 통해서 나온 값을 그러면 시그모이드를 돌립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통과해서 나온 것을 이 CT라고 하는 것과 element wise, 요 앞으로 별표 표시는 element wise인데요. 이 element wise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아르마드 프로덕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해지는 게 바로 여기 보이시는 요 식입니다. 그래서 CT하고 FT 플러스 1 여기 아르마드 프로덕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스텝 1이라고 한다면 스텝 2로는 이제 인풋 게이트하고 게이트 게이트의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풋 게이트는 똑같이 웨이티드 서메이션한 그것의 값에다가 시그모이드를 씌우는 값이 되는데, 그것과 게이트라고 하는 하이퍼볼 탄젠트에서 웨이티드 서메이션한 값, 웨이티드 서메이션을 하이퍼볼 탄젠트에 통과한 값을 각각 엘리멘트 와이즈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GT 플러스 1과 IT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지게 되고, 요 두 개의 값, 요것이 스텝 2라고 한다면 1과 2가 더해진 그것이 연산이 된 값이 바로 C의 T 플러스 1 값이 됩니다. 그래서 C의 T 플러스 1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텝 3로는 이제 아웃풋 게이트가 있는데, 아웃풋 게이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웨이티드 서메이션 값을 시그모이드를 통과하게 하는데, 그것이 CT 플러스 1, 이전에 스텝 2에서 구한 CT 플러스 1의 하이퍼블릭 탄젠트 값과 엘리멘트 와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웃풋 게이트에서 나온 값과 CT 플러스 1의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구한 값, 이것을 엘리멘트 와이즈 곱씹을 하게 되면은 이제 H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값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드린 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러한 큰 수식과 요 옆에 있는 요 식, 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LSTM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LSTM 같은 경우는 요즘 RNN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기사나 이런 문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LSTM을 의미하는 것일 정도로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고, RNN은 LSTM이다 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경망의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